다시 수업을 할게요. 문제 꼭 풀어보고 반드시 끝나고 나서 다시 그럼 돌아와서 132페이지부터 가볼게. 이게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했었지.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기말고사 시험법이니까 이걸 꼭 해야 돼. 자, 이거는 이미 중3 때 했었어. 중3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들 중3 1학기 기말고사 점수 몇 점이었니? 100점. 너 100점에서 어때? 과학이? 1학기 기말. 기말이 이거였어요? 어. 아니 근데 너 이거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유전이랑 같이 본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나. 근데 아무튼 여기가 그 아마 중3 때 배웠어. 자연학과 운동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잘했으면은 얼추 기억날 테고 그때 못했으면은 지금 다시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자연학과 운동이고 자연학과 운동의 정확한 정의는 공기저항 없이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뜻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자 볼게.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이 얘기는 그냥 진공 상태에 따라 같은 말이야. 공기저항이 없을 때, 그러니까 공기가 없을 때,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같은 말이고 물체가 중력만을 받으며 낙하하는 운동이다. 다른 거 요소 다 없고 오로지 중력만을 받아서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이제 운동하는 바다 운동하는 경우가 자연학과 운동의 정의인 거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어느 공이 있고 이 공이 떨어지고 있지. 떨어지는 거 잠깐 보여줄게.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은 공이 여기 있다가 떨어지면은 예를 들면 1초 뒤에 여기에 위치해 있고 2초 뒤에는 이쯤에 위치해 있고 3초 뒤에는 여기 있어. 여기쯤 있을 거야. 규칙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 1, 3, 5, 7 규칙이야.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간격이면은 1, 3, 5, 7의 간격만큼 증가하면서 떨어져. 알아두면 매우 유용할 때가 있어. 문제 풀 때. 알겠지? 혹은 누적 거리로는 한 칸, 4칸, 9칸째야. 그러니까 1, 4, 9, 16. 그러니까 1, 4, 9, 16이니까 그 사이 간격은 1, 3, 5, 7, 9가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자연학과 운동의 특징이고 이때 얘네들의 어떤 좀 물리적인 좀 팩터를 어떤 요소들을 보면은 뭐 알려줬었어? 점수 얘기하려했었어? 왜요? 방금 풀었잖아. 쌤 96점인데요? 아 그래? 자, VT,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속력,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까지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 각각에 대해서. 시간이 만약에 얘는 0초인 거고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각각 이제 시간이 1초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때마다의 속력이 얼마냐면은 얘는 이제 얘는 0m/s 정지 여기서부터는 9.8m/s 두 번째 2초일 때는 19.6m/s 세 번째 3초일 때는 29.4m/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자연학과 운동,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에서는 1초당 9.8씩 증가해. 다시 1초당 속력이 9.8씩 증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1초당 9.8씩. 그럼 물어볼게. 0.1초당은 몇 초, 얼마일까? 0.1초당에는 0.98이겠지. 1초당 9.8. 0.1초당은 0.98. 그러면은 0.5초당은 4.9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1당 9.8이니까 0.5당은 4.99, 0.1당은 0.98이겠지? 이거 잘 되면 돼.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공식도 있겠지. 그러면 공식을 보자면은 그러면은 자연학화 하고 있는 물체의 요 아래 방향의 속력, 아래 방향 연집 방향의 속력은 9.8t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9.8t. 이렇게 자연학화 하고 있는 물체의 요 아래 방향으로의 연집 방향으로의 속력을 우리가 공식화할 수 있다. 암기하면 좋아. 그 다음에 얘는 이동거리인데 요거
요거 물어본 거 이거. 이게 얼마일까? t가 시간이야. 초고. t는 시간이고 좋은 질문이야. 얘는 단위는 초고 시간에 대한 기호인 거고 타임의 약자. 타임의 약자고 얘는 이제 벨로시티의 약자야.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이동 거리를 뜻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러면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즉 낙하거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낙하거리 구해볼게. 낙하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유도 공식이 있냐면은 지금 하는 요 내용은 잠깐 못 알아들어도 돼. 일단 설명을 할 건데 결론만 아시면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의 이동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가 그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옛날에 중3 때 배웠거든. 이렇게 배웠어. 근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물체의 운동을 속력 시간 그래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왜 그러냐? 1초일 때 9.8, 2초일 때 19.6, 3초일 때 29.4거든. 그러니까 1참수 그래프를 띄게 돼. 1참수. 다시 이게 x고 이게 y면 0,0, 1,9.8, 2,19.6, 3,29.4를 네가 점 찍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민넓이의 의미가 뭘까? 민넓이의 의미. 속력 시간 그래프 안에서의 민넓이의 어떤 물리적인 해석은 뭘까? 뭐냐면은 밑변의 의미는 걸린 시간이고 그 다음에 높이의 의미는 속력이거든? 높이의 의미는?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무슨 의미일까? 이동거리가 나와. 결론이 뭐냐면은 속력 시간 그래프 안에서 민넓이의 의미는 이동거리를 뜻해. 알겠지?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면은 결론이 뭐냐? 어떻게 구합니까? 다 됐고. 이게 공식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t초까지의 물체가 낙하한 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돼. 알겠지? 이 공식이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긴 한데 뭐 굳이 잠깐 유도하자면은 민넓이가 밑변이 t고 여기 높이가 vt거든? 왜 vt? 아니 gt거든? 왜 gt인데요? v는 미안 이게 g예요. 왜 gt냐면은 이게 v니까 v는 gt니까 gt t 곱해서 2분의 1 한 거야. 그래서 얘가 나온 거야. 모르겠는데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이게 중요해. 이걸 너가 잘 쓸 수 있어야 돼. 이 공식을. 알겠지? 그럼 넣어볼게. 한번 내가 직접 넣어서 해볼게. 자, 첫 번째 1번 0초까지의 낙하거리 0 넣어봐. 0 나오잖아. 0 나와. 진짜 0 아무 의미 없지. 두 번째 1초까지 낙하거리 넣어볼게. 1. 참고로 G는 9.8이에요. G가 9.8이야. 매번 9.8 쓰기 싫어가지고 보통 G라고 써. 그래서 1 넣으면은 2분의 1, 9.8, 1이니까 4.9겠지? 4.9 나와. 그 다음에 2 넣어봐. 2는 4. 그러면 2 곱하기 9.8 나오지? 19.6 나와. 그래서 19.6. 뭔가 똑같은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지? 괜히 뭔가 똑같다 해가지고 뭔가 하지 말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난 여기다 넣은 것 뿐이야. 그 다음에 3 넣어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4, 그러니까 이게 4.9니까 2분의 1 치면은 곱하기 구한 거겠지? 암산 되니? 15점. 아우 4.9 곱하기 9가 왜 9예요? 3 아니에요? 3, 3은 9니까 여기 제곱이잖아. 1. 암산 44.2. 이제 44.1이겠지. 비슷했다. 44.1. 보통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낙하 거리가 4.9, 19.6, 44.1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4.9m 낙하했다 이 얘기는 1초 낙하했다는 의미고 19.6은 2초 낙하한 거고 그 다음에 3초 낙하했을 때는 44.1인 거야.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공을 떨어뜨렸다. 떨어뜨렸는데 낙하한 거리가 44.1이다. 몇 초 걸렸을까? 라는 문제인 거야.
근데 뭐 너가 따로 구할 수 있겠지. 공식을 넣어서 하면은 4.1 넣고 이거 4.9 하면 할 수 있긴 하는데 굳이 그래야 될까 싶은 거야. 매번 맨날 나오는데 그냥 암기하라고요. 그래서 3초일 때 낙하거리 44.1,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19.6, 그 다음에 1초일 때는 4.9라고. 알겠지? 이 숫자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 참고로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이 숫자의 의미는 이 거리를 뜻해. 1초까지 이 공이 낙하한 거리를 뜻하는 거고 19.6의 의미는 뭐냐면은 0초부터 2초까지인 거야. 1초부터 2초까지가 아니라 이 거리가 19.6인 거야. 44.1의 의미는 시작부터 3초까지의 낙하거리인 거야. 너가 만약에 어떤 시험 문제에서 난 이거 알고 싶은데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냥 이거 빼기 이거 하시면 돼. 그렇겠지? 이때까지 낙하거리, 이때까지 낙하거리만 빼면은 얘가 나오긴 하겠지. 알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좀 관계가 있냐면은 1대 4대 9인 거야. 이 비율은 1대 4대 9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그럼 더 내려가면 얼마일까? 4초일 때는 16이겠지. 그러니까 4.9 곱하기 16 하면 되는 거야. 그때는. 봐봐. 이게 애초에 공식 보시면은 이게 제곱이잖아.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4고 3 넣으면 9니까 이 S값, S의 비율은 1대 4대 9인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그래서 낙하거리가 1, 4, 9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이 간격이 1, 3, 5인 거야. 알겠지? 1, 3, 5라고요. 알아두면 고난이도 문제 풀 때 유리해.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자연낙하 운동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일단 뭐 상대값인 거죠. 그렇지, 상대값인 거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1초일 때도 135고 0.1초일 때도 135 비율인 거야. 그러니까 시간 간격만 동일하면 돼. 그러니까 요 t라는 시간 간격을 내가 여기서 1초마다 본 거잖아. 만약 문제가 0.1초마다 봤어요. 0.1초, 0.2초, 0.3초래. 그러면은 그래도 1대 4대 9고 그때도 간격이 1, 3, 5인 거야. 시간 간격만 동일하면은 그렇다라는 거야. 알겠지? 넘어가서 그 교재에 가속도라는 정의도 하나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간단히 정의만 하고 넘어갈게. 그 참고사항으로 가속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속력에 대한 정의로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속력의 정의인데 가속도의 정의는 뭐냐면은 얘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했니가 궁금한 거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어려우니까 한번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 해볼게. 내가 만들어 볼게 문제를. 일단 여기서부터 해볼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야 그러면은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봐라 하는 문제야. 가속도를 구해봐라. 이 물체, 이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 구해보자. 해볼게. 자, 요 사이 간격 동안에 걸린 시간 얼마야? 1초야. 그래서 1초 걸렸고 이때 나중 속도는 9.8이지. 처음 속도는 빵이지. 그러므로 9.8 마이너스 0 미터 퍼 세컨드니까 결론 가속도 얼마야? 9.8 자 미터 퍼 세컨드에 다시 분모에 세컨드가 있는 건데 번복수 꼴이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9.8에 미터 퍼 제곱 세컨드가 나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이해가 된 사람 손? 안 되는 사람 손?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미터 퍼 세컨드가 있고 밑에는 1세컨드잖아. 위가 되거든? 왜 되냐면 이거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얘는 그냥 1분의 세컨드고
얘는 세컨드분의 미터니까 뭐 분모의 그러니까 뭐 분모와 분자의 그 분수꼴이 있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근데 뭐 매번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원래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제곱 세컨드야. 가볼게. 원래 가속도의 단위는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의 문제, 어떻게 보냐가 중요해. 이 그 값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 자, 그냥 9.8 미터 퍼 제곱 세컨드로 하시면 안 되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초당 물체의 속도가 9.8씩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운동이다라고 해석하셔야 돼. 써볼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1초에 9.8 미터 퍼 세컨드씩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 이걸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항상 가속도라는 단위가 나와 있고 앞에 숫자가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다 공통이고 앞에 이것만 넣으시면 돼. 만약에 2였다? 1초에 2m/s씩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알겠니? 왜냐하면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게 그 의미야. 이게 1초당 9.8m/s 라는 의미는 1초당 9.8m/s씩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물리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를 쭉 보면은 어느 구간을 네가 다 계산해봐도 가속도 값은 9.8 나와. 그래서 이때 다시 자연학화 운동할 때는 이때는 중력 가속도 상수인 어떤 가속도가 얘를 가지게 되고, 우린 이거를 보통 G라고 표현해주고, 요 G 값은 9.8 미터 퍼 제곱 세컨드라고 말해준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항상 지구에서 물체가 자연학화 운동할 때는 1초당 9.8씩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운동을 따른다. 이게 결론이다. 그리고 교재에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 저 표가 있고, 저 표의 사이 간격을 채우는 게 보통 시험 문제가 가끔 나와.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넘어가서 이제 교재 두 번째 수평 방향 던진 물체 운동 봐볼게. 일단 이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우리가 보통 물체의 운동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학화 운동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등속 직선 운동이 있어. 그래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다 해볼게. 참고사항으로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 일단 등속 직선 운동의 정의는 속력이 일정하면서도 직선이니까 방향도 일정한 운동을 뜻해요. 그러니까 항상 직선 방향만 운동하고 있는 가장 단순한 운동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거겠지. 예를 들면은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시간에 따라서 공이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 일정한 그 거리가 일정하게 비례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시간에 맞춰서 거리가 일정하게 비례한다, 이런 운동을 가지고 있고, 속력이 일정한다는 의미야. 속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다. 알겠지? 그러면 요 두 개를 짬뽕한 운동인 수평 방향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이제. 자, 잘 봐. 이게 제일 어렵거든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할게. 다시. 자, 동일하게 여기다가 절벽 세우고 한 칸, 둘, 셋, 하나, 둘, 둘, 셋,
일단 책 긋고 1, 3, 5 어이씨 끝까지네. 끝까지 내릴게. 이렇게. 자, 여기 절벽이 있고 나 이제 공을 뭐 할 거냐면 나는 공을 그냥 아래로 자연낙하 운동 시켜보기도 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지기도 해볼게. 두 가지 다 해볼게. 첫 번째 그냥 떨구기. 떨구면은 아까 얘기했지 1초일 때 여기 있었으면은 2초일 때는 하나 둘 세 칸 뒤에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고 3초 뒤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뒤에 있을 거니까 여기 있을 거고 4초 뒤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자유낙하 운동을 했을 때 물체가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위치할 곳이야.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한번 얘를 일로 던져보는 거야. 마치 옥상에서 너가 공을 발로 찬 거겠지. 그치? 찼더니 1초 뒤에는 공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더래. 그러면 2초 뒤에는 어디 있을까 하는 거거든. 어디 있냐면 2초 뒤에는 Y축으로는 정확히 자연낙하 운동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 그래서 봐볼게. 얘가 지금 이 물체의 운동은 지금 1초마다 수평 방향으로는 3칸씩 이동해. 그래서 그 다음 2초 뒤에는 똑같이 하나, 둘, 3칸 뒤에 위치해 있고 여기 위치해 있어. 그 다음에 3초 뒤에는 Y는 그대로 유지한 채 수평 방향만 하나, 둘, 3칸 뒤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초 뒤에는 Y축으로는 동일한 위치에 있고 Y값으로는 그 다음에 X축으로는 3칸 이동해. 내리면 여기 있겠지. 무슨 일이에요? 이제 설명할게 이제. 자, 이게 연집 방향의 그냥 자연낙하 운동이고 이게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인 건데 일단 수평 방향 운동의 특징이 있어. 뭐냐면은 수평 방향 던진 물체의 운동은 두 가지 운동이 다 섞여 있어. 얘기해 볼게.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평 방향의 운동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의 연직 방향의 운동도 하고 있는 거야 동시에. 그렇지? 그걸 다 하고 있으니까 X축으로도 이동하고 있는 거고 Y축으로도 이동하는 거겠지? 그치? 근데 하나 좀 특징이 있다면은 Y축으로 봤을 때 그냥 아래로 던져버린 그냥 아래로 놔버린 물체의 운동과 비교했을 때 얘랑 비교했을 때 Y의 위치는 동일해. 그게 보이니? 네가 던져도 그냥 떨어지는 거랑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동일한 시간대에는 동일한 Y에 있다고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거야. 운동이. 그러니까 수평방향 던진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Y의 운동과 X의 운동이 서로 독립적이야. 서로 영향을 안 미쳐. 알겠니? 그래서 떨어질 때 동일한 Y 위치에 있는 거고 X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매번 다른 건데 지금 이 물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 간격 동안에 3칸 이동했거든. 3칸.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이 뭐야? 그 다음에 똑같이 3칸 이동해. 항상 일정한 시간 간격에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이럴 거겠지? 수평 방향으로는 항상 일정한 간격의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내가 지금 그는 요 노란색 선이 수평 방향 던진 물체의 운동의 궤적인 건데 요 운동은 그냥 수평 방향으로의 등속 직선 운동과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의 자연낙하 운동을 다 가지고 있어. 그치? X로는 수평 방향 던진 X축으로는 수평으로의 등속 직선 운동과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연직 방향으로의 자연낙하 운동과 동일한 거예요. 알겠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해석해 볼게. 써볼게. 그래서 1번 수평 방향 던진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고,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수평 방향의 운동이 있고 이 물체는, 두 번째는 연직 방향의 운동이 있어. 두 번째는 연직 방향으로의 운동이 있어. 수평은 이게 수평이고 연직은 이게 연직이야. 알겠지? 자, 교재에 있는 거 다 써볼게. 봐봐. 교재에 써있고 같이 한번 써보면서 하나하나 해석해볼게. 일단은 수평 방향으로는, 요 수평 방향으로는 현재 이 공 입장에서는 힘이 없어. 더 힘이 없다는 얘기는 수평 방향으로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력은 항상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만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그렇지? 그래서 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는 거야. 그 얘기인 거야. 반면에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있는 거지. 중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수평으로는 힘이 없고 연직으로는 힘이 존재한다. 중력이란 힘이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운동을 보면은 볼게. 운동을 보면은 수평 방향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간격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얘는 떨어지지만은 우리가 x의 위치만 봤을 때는 0, 3, 6, 9, 10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로만 봤을 때는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다. 등속 직선 운동. 항상 일정한 간격을 맞춰서 운동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봐봐.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자연학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요 간격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1, 4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 수평 방향 던진 물체의 운동도 1, 여기 3, 5, 7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래서 얘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에 거동을 띄게 돼.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동일해. 그 위치는. 그 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에는 볼게. 속도는 이 방향 속도는 일정한 거지. 이 방향으로의 속도는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시간 간격 안에서는 3칸씩만 이동하는 거니까 일정하다. 반면에 연직 방향으로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지. 배웠잖아 아까.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하게 증가. 자, 마지막. 그래서 아까 정의했었던 가속도는 얼마인가? 즉 수평 방향으로의 가속도,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얼마인가로 물어본다면은, 애초에 가속도라고 하면은 나중 빼기 처음이 뭔가 차이가 있어야지 얘가 0이 아닌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수평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가 0이야. 속도가 붙질 않아. 그치? 속도가 붙질 않는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지만은 속도에 변화가 없는 거야. 됐어? 마지막,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유낙하 운동처럼 가속도는 이 값이겠지. 9.8 m/s. 가속력이 아니라 가속도. 가속도가 9.8 m/s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야. 그러니까 수평 방향 던진 물체의 운동은 결론이 뭐냐? 수평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수평 방향으로의 등속 직선 운동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자연낙하 운동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섞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몇 가지 문제로 내가 내볼게, 여기서.
자, 이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가 A이고 이렇게 수평 방향 던지는 케이스가 B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로는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는 운동은 A일까 B일까?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는 운동은 A 운동일까 B 운동일까? 이거는 유주야 얘기해봐. 일단 첫 번째 이거 하나 봐야 되겠지. A 운동의 운동 방향 어디야? 아래야 위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치 아래야. 중력 방향 어디야? 아래지. 아래니까 일치한 게 맞지. 두 번째 B는 서연아 B에서는 중력 방향이 어디야? 여전히 아래야. 그러니까 얘가 운동을 이렇게 해도 아래인 거야 항상. 그럼 변하지 않아. 운동 방향은 어딜까? 운동 방향은? 그러니까 일단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아래야 아니야 일단? 아래는 아니야. 이게 아래인 거고 얘는 뭐냐면 운동 방향이 이게 운동 방향이야. 이게.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계속 뭐하고 있어?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운동 방향은 접선의 방향이다. 접선의 방향이다. 알겠니? 즉 운동 방향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뭐 여하튼 상관없이 그래서 일치하지 않잖아. 그치? 이거 중요해. 그래서 일치한 게 누구니? A다 라고 쓸 수 있어. 두 번째 가속도의 크기는 A랑 B랑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 가속도의 크기는 A가 클까 B가 클까 동일할까? 셋 중 하나야.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이미 얘기했지 이거라고. 이거야? G야 그냥. A는 항상 원래 그래. 의문을 가지면 안 돼 여기서는. 두 번째 문제는 얘거든. 수평만 던진 물체의 운동 이놈인데 얘는 보니까 수평으로는 0이래. 연직으로는 9.8이래.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지? 라는 이제 고민이 들긴 하겠지. 그치? 결론은 얘를 보셔야 돼. 그래서 같아 서로.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빠르기, 그러니까 속력. 평균적인 속력은 누가 더 빠를까? A일까 B일까? 윤서야 A랑 B 중에 누가 더 빠른 공이야? A. 유주는? 보통 우리가 빠르다라고 표현해 주려면 빠르다의 정의가 뭐야? 빠르다의 정의를 생각해야 돼. 빠르다의 정의. 빠르다는 속력이야. 속력의 정의는 뭐야? 걸리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이 두 놈은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이만큼 이동했고 얘는 이만큼 이동한 거야. 누가 더 빠른 놈이야? 얘가 더 빠른 놈이야. 그래서 속력은 이렇고. 네 번째 낙하 시간. 이거 맨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낙하 시간. 낙하 시간이 뭔데요? 하면은 시작부터 지면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뜻해요. 자, 내가 여기서 이미 여러 번 설명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게 물어볼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 시험 문제에서 꼭 나오는 문제야 이거. 낙하 시간은 이거 서연아 물어볼게. 낙하 시간은 A와 B 중에 답은 셋 중 하나야. A가 크다 B가 크다 서로 같다. 낙하 시간은 같다. 그치 같다지. 낙하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Y축으로 0에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Y를 건드릴 수 있는 요소는 얘거든? 얘가 아니라? 근데 얘는 요 파트는 얘랑 같아 정확하게 어차피.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이라고 계속. 알겠지? 연직 방향으로의 운동 자체로는 그러니까 즉 아무리 수평 방향 던지고 뭐 해도 연직 방향으로의 이 방향으로의 운동은 얘랑 똑같다고 그냥. 그래서 거동이 이래. 그래서 아무리 뭔가 경로가 더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동시에 떨어져. 결국에는 알겠지? 일단 그건 받아들여야 돼. 뭔가 내 직감과 어긋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낙하식은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물어볼게. 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가 문제를 더 만들어서 해볼게. 수평 방향으로 이 물체가 3m/s의 속력으로 뛰어나갔대. 오른쪽으로. 근데 낙하 시간이 만약에 4초 걸렸대. 여기서 질문. 요 수평 방향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라는 문제인 거야. 다시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3m/s래. 근데 낙하 시간이 4초래. 그러면 이 거리는 계산 되게 쉬워. 단순히 그 곱셈밖에 안 되거든. 유주야. 아이 10이야 답은. 그러면 이제는 바보가 아닌 이상 할 수 있는 문제가 됐어. 자, 낙하 시간은 여전히 4초인데 초기 속력이 만약에 5래. 틀리면 안 되겠지? 유주야. 초기 수평 방향의 속력이 5m/s인데 낙하 시간이 4초래. 이거 얼마야? 20이겠지, 그렇지? 그럼 조금 더 운용해서 이게 30이래. 이게 만약에 40이래. 이거 몰라. 이거 얼마야? 민호야. 10이지? 할 수 있겠지? 혹은 아니면은 아까 우리 외웠던 것처럼 이 높이가 44.1이래 만약에.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3초 뒤에 낙하했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30m래. 여기서 질문, 이거 얼마일까? 라는 문제인 거야. 10이겠지 여전히. 왜냐면 이게 3초니까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는 너한테 얘와 관련이 있어.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래서 얘를 주는 힌트가 뭐가 있냐면 이 낙하 시간을 주는 힌트가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너한테 낙하 거리를 주고 너한테 시간을 유도해내라 하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시간을 주고 네가 구해라 하는 문제도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보통 이 수평 방향 던진 물체 운동을 배웠으면은 항상 맨날 물어보는 넌센스 문제가 있는데 아마 방학 때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자, 이렇게 저격수가 총 들고 누워 있고 총알이 이렇게 나갈 거야. 이렇게 총알은. 그다음에 여기 정확한 동일한 위치에 원숭이가 이렇게 있어. 원숭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원숭이의 특징이 총 쏘면은 놀래서 그냥 떨어져.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내가 총을 쏠 때 정확히 원숭이를 겨냥해야 되냐, 약간 위로 쏴야 되냐, 약간 아래로 쏴야 되냐,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A, B, C 옵션이 있어요. 다시 내가 저 멀리 원숭이 쏠 건데 나랑 동일한 높이에 있고 내가 총을 쏘는 즉시 쟤는 떨어져. 왜냐면 놀래가지고. 이게 조건이야? 그러면 어디를 쏴야 얘가 맞을까라는 문제이거든? 근데 이거는 얘랑 관련이 있어 지금. 슈퍼맨 던진 물체 운동과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게 얘예요. 이게 뭐야? 이게 자연학하지 이놈은. 이거 뭐야? 이게 슈퍼맨 던진 물체 운동이잖아 이게. 그러면은 어디 써야 돼? 자 물어볼게. 자 A손, B손, C손. 야,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사람 있는데? 유지야 어디야?
아, 저 찍어 3개 중 하나인데. B. 서연이는? A. 약간 위에 쏜다. 민서는? C. C. 나영이도 B야? 민호 B야? 그다음에 저 해강이 A야? 답은 B고. 봐봐. 아니 총알이 날아가면은 봐봐 이런 거지. 동시 어차피 둘은 그러니까 공기정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Y축 방향으로 얘는 동일하게 운동한다고. Y축으로는. 그래서 떨어지면은 동일한 Y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근데 뭔가 서로 맞는다는 얘기는 동일한 Y에 있는 거잖아. 동일한 Y에 만나야지만이 맞는 거잖아. 그럼 처음부터 애초에 이 방향으로 정확히 쌓아야지만이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 시험 문제는 자, 양쪽 절벽이 있다. 공이 있다, 여기. 얘도 공이 있다 하면서 이 공은 쏴. 이 공은 떨궈. 동시에 떨굴 때 어디에서 만나냐 아니면은 언제 만나냐 뭐 이런 거 문제 나올 수 있거든. 아니면 언제쯤 만날 수 있냐 이거야.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거리가 만약에 20m야. 근데 얘는 처음에 쏘는 스푼 방향의 속력이 만약에 4m/s래. 그럼 5초 걸리겠지 당연히. 4, 5, 20이니까. 그래서 5초 뒤에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혹은 문제에서 만약에 얘 더 빨리 쏘면 어떻게 될까? 이거야. 봐봐. 4m/s일 때는 아마도 이렇게 되겠지. 4m/s일 때는 이렇게 느리니까 좀 여기서 만날 거야. 이렇게. 여기서 동시에 만난다. 어차피 Y에서는 얘도 동일한 위치에 있을 거니까. 근데 얘를 만약에 더 빨리 쏘면은 아마도 이쯤이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돼. 그래서 더 빠르게 쏘면은 더 높은 데서 만날 수 있고, 느리게 쏘면은 더 낮은 데서 만나게 돼.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 결론이 뭐냐면은 동시에 쏠 때는 혹은 동시에 뭐 쏘거나 떨어질 때는 위나 아래를 겨냥하면 안 돼. 위에 겨냥하면은 아마 애초에 만나지도 않을 거고, 아래에 겨냥하면은 얘는 여기 있을 때 얘는 여기 더 아래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럼 교재에 있는 문제 에서 133페이지에 그 뉴턴의 사고 실험 문제 하나만 하고 끝낼게. 자, 133페이지에 이거 하나 하고 설명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평방향 던진 물체 운동을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떤 공을 세게 던지면은 이 공이 이런 식의 궤적을 그리겠네 라고 이미 알겠지? 그치? 이러겠네 라고 우리가 배웠어. 이렇게 움직이겠네. 그치? 그러면은 땅이 평평하면은 얘들이 뭐 언젠가 여기서 만나겠지? 만약에 문제가 그럼 만약에 땅이 만약에 굴곡이 있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땅에 이런 식의 굴곡이 있어가지고, 즉 곡률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거든.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야. 자, 볼게. 만약에 내가 지구에서 어떤 물체를 겁나 세게 던져가지고 엄청 빠르게 얘가 움직인다고 치면은, 그래서 지구하고 이 물체 사이 간격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그랬을 때는 이 물체는 지구 주위를 공전할 수 있어. 공전할 수 있어. 왜냐면은 요 공의 궤적, 즉 공률과 휘어진 정도, 공률과 지구의 공률이 비슷하거나 동등하면은 얘는 그냥 얘도 그냥 쭉 다시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공전의 원리고, 그래서 원래 뉴턴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거를 이제 고민할 때 뭘 고민했냐면 이거야. 처음에 왜 고민했냐면은 이거야. 나무 위에 사과는 떨어져. 근데 왜 저 지구 위에 달은 안 떨어짐? 이게 그 사람의 고민이었거든? 똑같잖아. 좀 더 멀 뿐. 쟤는 왜 안 떨어지고 사과는 왜 떨어지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래서 달은 애초에 수평 방향의 운동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결론이야. 그래서
지구에 곡률이 있고 달도 뭐야? 이 방향으로 빠르게 있기 때문에 달은 이렇게 빠르게 운동하다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봐봐. 원래 얘는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지구의 중력이 있잖아? 있으니까 약간의 궤도가 휘는 거야 이렇게 아래로. 원래 이리로 가려고 하다가 아래 방향 힘이 있으니까 살짝 아래로 이렇게 휘어. 그게 마침 딱 지구의 곡률과 맞으면 그게 공전인 거지 뭐.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야 결론이. 아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내가 대포를 쏘는데 대포를 쏠 때 느리게 쏘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빠르게 쏘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더 빨리 쏘면은 공전한다 이거야.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이제 수평 방향의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를까? 당연히 C겠지. 제일 빨리 던진 놈 이거겠지?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가속도는 어떨까? 동일한 거야. 이거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가속도는 동일하다. 이런 거 시험에 물어보니까 그거 교재에 써 있거든. 다 이거 읽어볼게 같이.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 A, B, C의 가속도는 같다라는 거고 A, B, C의 가속도가 동일하다. 써볼게 그냥. A, B, C의 가속도 A는 B는 C다. 이거 중요해. 시험에 물어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이 곡률과 지구의 곡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까워지진 않는다. 즉 이게 바로 공전 운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인공위성의 원리랑 달의 공전 원리가 서로 동일해.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어떤 물체를 공전시키고 싶으면은 그 물체의 수평 방향의 속력이 굉장히 빨라야 돼. 충분히 빠르면 공전이 가능하고 느리면 떨어지는 거고 너무 빠르면 그건 이제 이탈인 거야. 지구에서부터. 그래서 우주로 뭘 쌓아 올릴 때는 애초에 수평 방향의 속력이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빨라야지만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궤도를 이탈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뭔가 쏘아 올릴 때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휑휑 하다가 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자, 귀신같이 얘기하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끝이고 교재 숙제는 141페이지까지가 숙제인데 아마 분명히 이거 풀기 어려울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일요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저녁, 아니 뭐 일 혹은 화요일날 저녁쯤에 한번 내가 공지를 띄울게. 줌으로 후다닥 문제를 풀이를 해줄 테니까 시간이 안 돼요. 그거 밤 늦게 할 거야. 아, 내가 뭐 언제 뭐 이따 하겠니? 밤 늦게 할 거야.